마지막 6번 문제는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험 직전에 있었던 KPC 합숙에서도 유사 문제가 나왔었고, 제로 트러스트 관련 문제가 정보 관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양쪽에서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 기술사님들께서 이 문제를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을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서술과 차별화된 도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존 출제된 적 있는 토픽 문제가 나오면 본인이 가진 지식에 끼워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예비 기술사님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서는 경계 기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을 비교 설명하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꼭 집중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경계 기반 보안이란 대체로 기존 보안 모델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안 모델이 모두 경계 기반 보안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표면과 경계의 통제를 통해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안 모델임을 강조해서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에서는 이런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을 기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비교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를 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기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서 성숙도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런 네 가지 성숙도 수준을 비롯해서 보안 세부 역량 등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본 것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시 고려 사항입니다. 해설지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기반으로 고려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도 어렵고 반드시 이것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여기 있는 고려사항이 아니더라도 예비 기술사님들의 기술사적 인사이트나 실무 경험이 드러나는 고려사항들을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관점 등으로 나눠서 제시하신다면 좋겠습니다. 4단락에서는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기반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분석 및 설계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답안에 꼭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기보다는 실무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 과정 등을 자세히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제로 트러스트는 이미 누구나 아는 토픽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안 아키텍처 같은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을 제시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책 시행 지점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만 제시해 가지고는 가산점이 들어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할 만한 문제인 만큼 사단락 제시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문제에서 물어본 바에 맞게 실무적 관점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 절차라든지 성숙도 수준 분석 방법이라든지 해서 본인만의 심화된 관점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35회 정보관리기술사 4교시 문제에 대한 기출풀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 4교시는 모든 문제가 아주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 주요 토픽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1번과 5번 문제를 골라서 정확하게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서 물어본 내용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도 아주 수월하게 모든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135회 4교시도 그렇지만 기술사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알고 답을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아는 문제에서 최대한 차별화된 답안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는 지식을 조합해서 최대한 유사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채점관들은 공부에서 손을 뗀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키워드를 그분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관들은 수백 명의 답안지를 채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안지를 오랫동안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문제여도 채점관들이 보기 좋게 서술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럴듯한 서술과 도식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토픽과 키워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도식과 가독성 있는 답안 작성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제 기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어 기출풀이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가오는 136회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